새로움을 탐험하다. MBC. 화물연대 파업으로 시멘트 공급이 끊긴 레미콘 공장과 건설 현장 등 연관 산업이 줄줄이 중단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김영한 충북지사가 구상한 못난이 김치가 보름 만에 상품으로 출시됐습니다. 중국산 김치를 잡겠다고 탄생한 이 못난이 김치는 우선 공공기관에 공급됩니다.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충주 국가정원 조성이 이달 말쯤 결정됩니다. 국회로 공이 넘어갔습니다. 방임유기 혐의로 기소된 청주 여중생 사건의 친모에게 또 다른 고소장이 날아들었습니다. 추가 수사도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파업 여파가 관련 산업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시멘트를 원료로 하는 레미콘도 또 이 레미콘을 받아 쓰는 건설 현장도 모두 하나둘 중단 사태를 맞으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지연 기자입니다. 하루 100톤의 레미콘을 생산하는 한 공장. 대부분 설비가 가동을 멈췄습니다. 벌써 나흘째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에 앞서 원료인 시멘트를 창고에 가득 쌓아뒀지만 나흘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시멘트사의 부분 출하로 비조합원 BCT 차량이 하루 한두 대 들어오지만 평소 물량의 30%도 안 됩니다. 간간히 조금씩 들어오는 물량으로 시멘트가 적게 들어가는 관로 생산만 겨우 할 정도입니다. 68개 충북 지역 레미콘 회사 가운데 절반 정도가 가동 중단 사태를 맞았습니다. 한두 대 가지고는 생산을 할 수가 없어요. 레미콘 직원들은 다 지금 휴가를 가는 상태고요. 레미콘 최대 수요처인 아파트 신축 현장도 당장 일손을 놓게 됐습니다. 전체 29개 층 가운데 8층까지 올라가던 아파트 골조부터 그대로 멈췄습니다. 간간히 철골 공정만 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새롭게 타설을 해야 이어갈 수 있어 당장 하루 이틀이면 모든 공사가 멈춥니다. 여기서 일하던 인력 200명의 일감도 곧 끊길 지경입니다. 충북도 내 아파트 공사 현장 45곳 가운데 역시 절반 정도인 24곳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노동자분들은 이제 시멘트가 들어왔는지 항상 물어보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아직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고 있는 상황이죠. 성신양해 등 충북 주요 시멘트사는 경찰 도움을 받아 비조합원 차량으로 나흘째 자체 출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신양해 단양 공장의 경우 하루 300대 넘는 BCT가 운송에 나서 평소의 50% 정도인 만여 톤이 출하됐습니다. 아세아 시멘트 등도 자체 출하 첫날 평소 대비 1%였던 출하 물량은 가까스로 40에서 50%까지 회복했습니다. 앞으로는 30%의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파업이 장기간으로 갈 시에는 생산 중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한편 시멘트 운반의 양대축인 철도도 파업을 예고한 상태여서 더 큰 시멘트 물류난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한편 이런 가운데 충북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화물연대의 파업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시민단체는 화물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도로 위 안전은 같은 도로를 쓰는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된 문제라며 오히려 업무 개시 명령 등으로 대처하는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또 정부가 화물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제대로 된 법을 마련할 때까지 화물연대 파업의 뜻을 함께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제값을 받지 못하는 김장 배추로 이른바 못난이 김치를 만들어 처음으로 상품으로 내놨습니다. 김영한 지사의 발표 보름 만에 일사천리로 추진됐는데요. 중국산 김치를 대신해 식당에 납품하는 것은 물론 대형마트와 해외 시장에도 내놓기로 했습니다. 김대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청북도가 못난이 김치를 처음으로 출하했습니다. 가격이 폭락하면서 판로가 막힌 배추를 싼 값에 대량으로 사들이면서 못난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위탁 공장에서 20톤을 김치로 만들었습니다. 이 김치는 적십자사와 구내식당 등에 먼저 공급해 시장의 반응을 살펴보게 됩니다. 충청북도는 못난이 김치를 지역의 대표 브랜드로 식당에 납품하는 것은 물론 대형마트와 홈쇼핑, 해외 시장에도 공급하겠다는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못난이 김치를 지속 생산하고 국내 외식업소나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일본 등 해외에도 지속적으로 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환 지사가 못난이 김치 아이디어를 실무진에게 전달한 건 지난달 중순. 불과 보름 만에 제품화가 진행돼 첫 출시까지 일사천리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못난이 김치가 지속되려면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식당에서 중국산 김치 대신 쓰려면 가격을 비슷한 수준으로 낮춰야 하는데 아직은 2배 가까이 비쌉니다. 올해는 배추값이 폭락한 상황이어서 쉽게 물량을 확보했지만 지속하기가 어렵고 특히 고춧가루와 같은 부재료를 싼 값에 공급하는 건 더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고춧가루 같은 경우에는 매년 작황이나 작물에 대한 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을 좀 독려를 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계약 대금에 대한 그 자금이 절이나 무이자나. 김영환 지사는 자신의 SNS에 김장 의병 운동이라면서 못난이 김치 출시와 관련된 글을 잇따라 올렸습니다. 내년에는 못난이 김치뿐 아니라 못난이 감자와 고구마, 사과 등도 내놓겠다면서 버려지는 농산물을 저렴하게 도시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한국수자원공사 본사를 방문해 대청댐물을 미호강에 추가 공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충북이 대청댐과 춘주댐으로 인해 다양한 제약을 받고 있다며 지역 수자원을 충북이 활용하도록 대청댐물을 지속해서 하천에 공급하고 양도 늘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달 25일부터 한시적으로 대청댐물을 하루 25만 톤씩 무심천과 미호강에 공급받고 있습니다. 한편 충청북도가 1세대 아이돌 그룹 SES의 멤버 바다를 충청북도 홍보대사로 위촉하기로 했습니다. 충청북도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지난달 25일 서울의 한 카페에서 가수 바다 씨를 만나 홍보대사를 제안했고 바다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면서 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충북에 바다가 없는 것은 결핍일 수 있는데 충북의 홍보대사로 가수 바다가 와서 문화예술의 바다 역할을 해주리라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는 조만간 위촉식을 열어 가수 바다를 공식 홍보대사로 임명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충주 국가정원 조성 사업의 운명이 이달 안에 결정날 전망입니다. 몇 곳이 선정될지 모르는 가운데 내년도 정부 예산에 포함되느냐가 관건인데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르게 역사가 깃든 탄금대, 남한강 생태적 보고인 용섬, 그리고 세계 무술 공원까지 이들을 한데 묶어 역사와 생태,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충주 국가정원의 목표입니다. 중부권 최초의 국가정원이 되기 위한 첫발은 내년도 정부 예산에 기본 구상 용역비 5억 원이 반영돼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추진 과정은 우려 반 기대 반입니다. 산림청이 지자체 신청을 받아 정부 예산에 올린 곳은 충주와 거제 등 4곳.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후 국회 예결위 소위에서 관련 예산이 살아났지만 대상지가 바뀌었습니다. 충주와 새만금은 그대로 유지됐지만 강원도 정선과 춘천이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 충주의 강점 가운데 하나는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비입니다. 다른 후보지가 2천억에서 4천억을 요구한 반면 충주는 900억이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부지를 다 매입을 해놓았고 저희가 기반 시설을 완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후보지에 비해서 대통령 공약 사업이지만 예산이 커질수록 예비 타당성 조사 등 절차가 복잡해지기에 사업비는 강점입니다. 사업비 1,000억 이상이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돼요. 기재부 KBI를 통해서. 다를 통과를 해야 사업이 들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언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이거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내년도 국가정원 신청 의사를 밝힌 지자체는 30곳이 넘습니다. 충주로선 올해가 가장 적기인 셈입니다. 남은 한 달 국회의 예산 심의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계부의 성폭행 때문에 어린 두 소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청주의 여중생 사건.
징역 25년형이 확정된 계부에 이어 피해 학생의 친모 역시 방임, 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요. 여기에 더해 이 친모를 향해 또 다른 고소장이 날아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친구의 계부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미소의 유족들이 고소장을 썼습니다. 피고소인의 이름은 성폭행 가해자로 이미 징역 25년형이 확정된 계부, 그리고 그의 부인이자 피해자의 친모, 양모 씨입니다. 친모 양 씨도 방임과 유기 등 아동학대 혐의로 이미 기소됐지만 자살을 방조한 게 아니라 살인, 적어도 치사로 봐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두 아이를 죽음의 벼랑 끝까지 내몰았다 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가 지금 판단은 내모른 게 아니라 절벽까지 내몬 상태에서 밀은 거죠. 딸의 피해 사실을 알고도 오히려 가해자인 계부 편에서 피해 진술을 막거나 조사를 중단시켰고 극단적 선택의 순간까지 수개월 가해자인 계부와 함께 지내도록 해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주장입니다. 해당 친모는 딸의 자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가해자와 분리하라는 경찰의 권고도 있었지만 무시했습니다. 두 사람의 공동의 목적은 뭐냐면은 이게 무죄예요. 아동학대 살인은 충분하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유기치사든 아동학대 치사는 당연히 인정될 것 같고요. 한편 유족은 두 소녀가 죽기 전 대체 왜 3차례나 영장이 반려됐는지 그 이유를 알려달라며 정보공개 행정소송도 이어왔는데 최근 법원은 영장 사유를 모두 공개하라고 조정안을 내놨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제출된 고소장을 검토해 조만간 강요죄 등 수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충청부터교육청이 추행 혐의로 기소된 소속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인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지난 9월 청주의 한 버스 승강장 주변에서 지나가던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입건돼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앞서 충북교육청은 잇따른 직원 성비위 근절 대책으로 모든 성비위는 경중에 관계없이 중징계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를 빼돌린 혐의로 음성지역 전 청소업체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지난해 음성군으로부터 민간 위탁대행비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송치된 전 청소업체 대표에 대해 범죄 금액 5억 원 이상인 특가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다른 관계자 1명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 미화원들에게 고발돼 사법 처리가 진행돼 왔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또 이러한 환경 파괴는 이 시대 예술가들의 주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예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고민도 커졌다는 의미일 텐데요. 오늘날 예술가들은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되돌아보게 하고 있을까요? 오랜 시간 현실의 날것을 담는 여정으로 지속 가능한 공존이란 무엇인지를 묻는 생생한 예술 프로젝트들을 김은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술관 한가운데 들어선 인공 온실 정원. 반투명한 막 너머 가까이 들여다보면 거대한 고목 아래 식물과 버려진 신발, 유리병 등 각종 플라스틱 폐기물들이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떠내려온 것들일까? 그 흔적에 주목하기 위해 40여 년 전 잠긴 대청호 수몰 지역 문이마을 주변 물길을 따라 2달 동안 채집했습니다. 수몰 마을에 대한 망향비 아니면 뭐 장승, 뭐 돌탑 이런 형태들이 있더라고요. 남아 있더라고요. 그 공간이 갖고 있는 그 먹먹한 느낌이랄까요? 그 온실 자체가 저희는 이 기념비고 저희한테는 그리고 고향 그 망향비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장승이고. 채집된 쓰레기들은 대청호 주변에서 벌어진 개발과 이주의 뒷면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쉽게 지나쳐온 것들을 한데 모아 이제는 찾아볼 수 없는 과거 어느 수몰 지역을 떠올리게 합니다. 소용 없어진 거고 버려진 것들이고 이미 그 기능을 다 한 것들인데 정당하게 좀 이렇게 드러내서 보여줘서 현재의 모습을 자연에 이런 게 떠내려옵니다.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사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을 던진 거죠. 환경에 대한 관심은 곧 생태계 전반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각종 개발로 서식지를 잃은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 민물고기 미호종계를 찾는 89.2km의 여정을 담은 1년의 프로젝트. 미호종계가 살던 모래 자갈은 결국 시멘트와 섞여 인간의 집과 건물로 바뀌고, 이런 착취 뒤엔 다시 멸종위기종 복원 사업을 벌이는 아이러니한 인간의 서사를 풍자하듯 합니다. 우리가 무너뜨린 자연의 능력이 곧 오늘날 팬데믹과 같은 위기로 다가오는 건 아닐까. 작가는 한 생물의 멸종이 다른 생태계로 미치는 부정적 나비 효과에 대해 반성적 시나리오로 접근합니다. 물고기 채집을 다닌 지가 한 20년은 됐거든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계속 변하는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변화가 과연 옳은 방향으로 가는 건지, 뭐 우리만 편하자고 모든 거를 바꾼다는 게 얼마만큼 긍정적일지 이런 고민들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작가들은 한때 소중했지만 이제 필요 없어진 일상의 기억과 우리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대해 조금은 색다른 시선으로 다가갑니다. 도시 재개발 구역 집마다 남겨진 흔적들을 기록한 페인터스의 작업물은 마치 고대 유물을 연상시키고, 작가 고사리는 농사지은 식물의 생명력이 꺼지는 과정을 고스란히 보여주면서 시간의 축을 인간에서 자연으로 바꿔놓습니다. 최근에는 그 전 지구적으로 그 벌어지는 팬데믹, 그리고 그 자연 재해와 그 어떤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작가들은 자기가 속해 있는 어떤 그 지역, 그리고 마을, 작게는 자기 주변의 어떤 일상들에서 발견하게 되거든요. 인간의 필요와 자본의 논리에 밀려 하찮게 여겨진 수많은 것들에 대해 되짚어보는 예술가 10명의 프로젝트. 청주시립 대청호 미술관에서 내년 초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4년 동안 이어지던 청주대학교의 학내 분규가 타결됐습니다. 청주대는 노조와의 단체 협약을 통해 직원 고용 안정과 연봉제 직원의 임금 인상, 또 직종 전환과 사학연금 순차적 가입 등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도 지난 2018년 9월부터 시작한 쟁의 행위를 1,303일 만에 끝내기로 합의했습니다. 수능을 마친 충북도 내 고3 학생들의 학교 대항 스포츠클럽 대회가 청주 신흥고에서 열렸습니다. 충청타임즈가 주최한 이번 제16회 교육감기 차지 학교 스포츠클럽 축구, 농구 대회에는 충북도 내 축구 21개 팀과 농구 11개 팀이 리그전과 토너먼트 등의 방식으로 최강팀을 가렸습니다. 종목별로 농구는 청주 오송고가, 축구는 청주공고가 각각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한편 학교 스포츠클럽 대회는 지난 2년 동안은 코로나19로 개최되지 못했습니다. 충주사랑 상품권의 올해 판매가 이달 초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충주시는 올해 발행한 1,500억 원이 이달 초 소진될 것으로 보고 판매 종료를 예고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국비 예산 지원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돼 충주시는 자체 예산만으로 발행 규모와 할인율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향후 정부 지원 여부에 따라 할인 조건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옛 청주 영운정수장 부지에 주민 복합 편의시설이 추가로 들어섭니다. 청주시는 옛 영운정수장 부지에 235억 원을 들여 오는 2024년까지 작은 도서관과 돌봄센터, 청년 창업지원 공간과 생활문화센터 등을 갖춘 지상 4층 연면적 9,300여 제곱미터 규모의 영운동 어울림센터를 건립합니다. 앞서 옛 영운정수장 부지에는 실내 수영장 등을 갖춘 영운국민체육센터가 지난 7월 문을 열었습니다.
괴산군이 전 부서를 대상으로 어제부터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점심시간과 휴식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괴산군은 이달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 제도의 원만한 정착과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괴산군은 한시적으로 내년 1월 말까지 민원실에 대기 직원을 배치합니다. 한편 점심시간 휴무제는 도내 제천시와 단양군, 보은군 등이 시행 중입니다. 민선 8기 김창규 제천시장 공약에 따라 제천 주요 거리에 개방 화장실이 지정됐습니다. 제천시는 유안타증권과 제천 한마음 역전시장 등 17개 민간업체 또는 기관과 협약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화장실 21곳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개방 화장실은 제천역에서 의림지 솔밭공원까지 직진 7km 구간에 200~300m 간격으로 지정돼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연중 무휴로 운영됩니다.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시범 인정 사업인 제천 어번케어센터가 준공됐습니다. 낙후된 제천역 주변 활성화를 위한 제천 어번케어센터는 제천역 주차장 부지에 96억 원이 투입돼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건립됐습니다. 어번케어센터에는 복합문화공간과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역관광협업센터, 사회적 경제 비즈니스 센터, 또 가족 돌봄 공간 등이 들어서 관광 활성화와 도시재생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충주시가 악성 민원 대응으로 녹화가 가능한 휴대용 카메라를 도입합니다. 충주시는 적법한 행정 처리에도 민원인이 담당 공무원에게 폭언이나 폭행 등 불법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아 증거 자료 확보 차원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휴대용 보호 장비인 웨어러블 캠을 직원들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충주시는 또 특이 민원 전담부서 지정과 상황별 매뉴얼 제작, 비상대응반 구성, 그리고 피해 공무원 심리 상담과 의료비 지원도 검토 중입니다. 증평군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추진합니다. 증평군은 터미널과 차고지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하는 차량을 적발하게 됩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